오늘은 알버트 라슬로 바라바시의 성공의 공식 포뮬러, 성공으로 가는 진짜 열쇠는 따로 있다. 이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이 저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의 창시자이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이론이 경제학, 사회학, 인문학, 의학, 생물학, 공학 등 모든 학문에서 폭넓게 환영받는 덕에 그는 과학계 밖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2002년 복잡계 네트워크 과학을 소개한 바라바시 교수의 링크는 번역 출간되자마자 이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링크라는 책을 읽고 이 네트워크 이론을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적용해서 바라보곤 했었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링크라는 책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죠. 그래서 제 의견에 동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공의 공식 포뮬러는 이 바라바시 교수가 네트워크 과학에서, 네트워크 이론에서 공부한 것들을 현실 세계에 적용을 해서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이론적 관점이 잘 들어맞는가 혹은 작동하고 있는가를 실제로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공식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것이 어떤 자연계의 법칙처럼 뭐 확실하게 맞다 이런 것보다는 한 번쯤 뭐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계기로서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1공식입니다. 일의 성과는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편인입니다. 기술을 연마하고 공부도 하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전략을 짜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죠. 그러나 성과와 성공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공은 사람들이 당신의 성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하는 집단적인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그 성과에 어떻게 반응하도록 만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과는 성공의 원동력이지만 성과를 측정할 수 없을 때는 연결망이 성공의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립된 섬 같은 수많은 동유럽 화랑들에서 전시회를 하는 재능 있는 친구들이 떠올랐다. 문득 나는 그들이 끼리끼리 어울리는 무자비한 미술 업계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딴 섬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앤디 워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술가로 성공하려면 권위 있는 화랑에서 전시회를 열어야 한다. 크리스티앙 디오르가 손수 만든 명품을 대형마트인 우러스 판매대에서 절대로 팔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도 싱어게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알려지지 않은 무명 가수들, 실력 있는 가수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실력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술가로서 성공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니까 그들은 똑같은 화랑에서 되풀이해서 전시하는 편안하고 쉬운 길을 거부했다. 그 대신 그물을 멀리 던져 다양한 장소에서 평판도 제각각인 기관들에서 작품을 전시했다. 명심하라. 성과를 인정받으려면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정상에 도달하려면
밑바닥부터 앞차까지 기어 올라가야 한다는 너무나도 흔한 선입견을 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과와 그것을 어떻게 네트워크에 연결할 것인가 라는 연결망이 결합되어서 그 개인의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운이 성공의 꽤나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인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요. 감정사들은 똑같은 와인에 전혀 다른 점수를 매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와인 경진대회에서의 수상 여부는 거의 운에 달렸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주관적인 느낌으로 판정하는 그런 게임이나 대회 같은 데 있어서는 그것을 차별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을 때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묘하거나 심지어 무의식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겨 스케이팅의 예를 들어보죠. 선수의 출전 순서가 뒤로 갈수록 점수도 일관성 있게 상승한다. 나중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훨씬 좋은 성적을 보인다. 다시 말하지만 운명은 출전 순서가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력뿐만 아니라 운이 작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쟁에 이기려면 여러 대회에 참여해서 그 빈도수를 높이다 보면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소식도 있습니다. 한번 승리하면, 한번 우승하면 그 후로는 계속 우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데이터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성공은 성공을 낳고 시도한 횟수에 비례해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한번 이기면 계속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성공이 성공을 낳는다. 다시 말해 성공적으로 보이는 프로젝트가 성공을 유인합니다. 성과에 관계없이 말이죠. 이를 과학에서는 우선적 애착 혹은 전작에서는 선호적 연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호평을 받게 되면은 그것을 보고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서 또 다른 호평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을 받으려면은 초창기에 이제 지원을 더 많이 받으면 성공이 보장되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초로 기부하는 행위 혹은 최초로 기부받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시작한 사업, 고군분투하는 예술가, 어린 독자, 모금 캠페인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우선적으로 애착의 이득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성공한 사람들이 무조건 계속 성공한다라면은 이 세상의 승자는 결국엔 바뀌지가 않겠죠. 하지만 아주 가끔 승자, 새로운 승자 같은 것하고는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드물게 탁월한 적합성을 가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회적 영향력을 무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면 기름이 식초 위로 떠오르듯 적대적인 사회적 영향을 극복하고 승리의 정상에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 애착뿐만 아니라 적합성이라는 것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효과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켜 우리가 하는 선택과 여기서 만들어지는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두 사람 혹은 두 노드 혹은 두 회사, 두 사업의 지명도가 똑같을 때는, 두 브랜드의 지명도가 똑같을 때는 적합성의 차이만으로 누가 더 많은 링크를 확보할지가 결정됩니다. 그 적합성을 인기도와 분리해냄으로써 시장은 집단지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최고가 항상 정상에 오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사람은 승자 독식 현상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반에 어떤 사업이나 브랜드를 띄우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홍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일단 띄우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띄우면 실력이나 어떤 품질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구매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나 어떤 진정한 시장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적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품질, 퀄리티의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의 같은 거, 이제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 나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비밀 투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슈퍼스타가 사망하자 논문 발표 비율이 평균 8% 증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산성이 향상된 이들은 아웃사이더로서 거장들이 장악했던 공간에서 자기 입지를 찾으려고 애써온 젊은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슈퍼스타가 사라지자 그들은 이제 골리앗의 그림자를 벗어나 기존의 도그마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 철학에서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양성과 균형, 리더십을 통해서 팀 성공에 이를 수가 있다. 이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이제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닭장이 있는데, 이제 닭을 보는 관점이 이제 달걀을 많이 낳는 닭이 발음을 잘해야 될 텐데 이제 익숙치가 않네요. 어쨌든 닭이 이제 건강하고 어떤 슈퍼스타 닭이라는 거죠. 닭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슈퍼스타 닭들만 모아놓은 닭장에서는 오히려 생산성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는 거죠. 오히려 슈퍼스타와 혹은 이제 평범한 그런 닭들을 섞어 놓았을 때 오히려 그 슈퍼스타들의 그 닭장을 오히려 이기는 결과를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왜냐하면 슈퍼스타들의 자손들이 전혀 슈퍼스타처럼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싸우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불구가 된 암탉들은 알을 낳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팀은 팔로워십이 좋은 사람들도 필요한 거죠. 점성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고체형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중간에 액체형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리더가 있으면 착사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팀에서 농공 행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도 네트워크가 작동을 합니다. 그 사람의 성과, 진정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인식에 따라서 그냥 농공 행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포장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는가가 어떠한 소득을 얻는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인물과 공동 작업을 하는 게 과학계에서 평판을 구축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물론 독립심도 가져야 됩니다. 이 분야 저 분야 옮겨다니면서 각종 프로젝트에 곁다리로만 참여하면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보다 나은 접근 방식은 미개척 분야에서 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제 저자 자신에게 필요한 연구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위대한 과학자들, 연구자들은 보통 39살에 역사의 족적을 남길 만한 업적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성과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비관론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그가 살펴본 바로는 실제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논문이 높은 평가를 받을 확률은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자주 시도하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면 젊을 때는 체력이 좋으니까 자주 시도를 할 수가 있겠죠. 자주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젊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더 많은 시도를 할 수가 있다라면은 성공의 가능성이 절대로 줄어들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익장을 충분히 발휘해도 된다, 발휘할 수 있다라는 관점, 용기를 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능의 이야기도 하는 거죠. 이제 Q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디어를 발견으로 전환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 있고 아이디어를 발견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Q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 경력 생애 전반에 걸쳐서 이 Q 요인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Q 수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목표를 향해 매진했습니다. Q 요인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므로 누구에게든 이런 충고를 해주고 싶다.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계속 실패한다면 엉뚱한 직업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큰 동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많이 동감이 되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은 실패를 거듭하다가 성공하는 경우들이 반드시 존재를 하거든요.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물론 그것이 수동적인 실패의 시간들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실패하고 그 실패의 결과를 통해서 배우고 그런 끊임없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다가 어느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빵 하고 터뜨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의 공식 포뮬러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공식을 안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어쨌든 사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사회 초년생들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이나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성과를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